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준행입니다. 존경하는 이왕준 회장님, 신현수 기획부회장님을 모시고 제1차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제가 삼성 서울병원 QI 실장으로 임명된 것은 작년이긴 한데 작년 11월입니다. 그래서 아주 경험이 짧은데요. 4개월 경험을 가진 QI 실장이 이런 발제를 한다는 게 좀 과분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과거에 한 6년 정도 QI실 차장을 하면서 인증을 받아본 경험이 있고, 병원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 경험과 최근에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점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오늘의 발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질의 토론 부탁드립니다. 기획 의도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모든 것을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평가와 인증의 긍정적인 효과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고요. 인증을 통하여 의료 현장은 적지 않은 변화, 좋은 방향의 변화, 환자가 안전한 방향의 변화, 표준화가 촉진되는 변화, 질이 향상되는 방향의 변화가 만들어져 왔습니다. 사실 저희 삼성 서울병원에서는 최근 낙후된 시설을 리노베이션 하고 있는데요. 리노베이션 설계 과정에서 과연 이런 설계면 환자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인증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이번 인증뿐만 아니고 차기 인증, 인증의 방향성에 맞는지, 인증제도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지 직원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자리는 인증의 성과보다는 부족한 점, 과거보다는 미래, 잘해왔던 점보다는 개선하고 싶은 점을 논하는 자리이므로 약간 의도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발제를 준비하였으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품질 평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병원 표준화 심사 1981년부터 있었고요.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시범 사업,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의료기관 평가, 그리고 12년 전부터 의료기관 인증으로 발전을 하였는데요. 의료기관 평가와 의료기관 인증을 비교할 수 있는데, 평가에 관련된 또 비용 부분은 과거에는 이제 의료기관 평가는 아마 정부에서 주로 비용이 부담을 하였던 반면, 의료기관 인증은 개별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비용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되었던 의료기관 평가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2010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제기되었던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문제점은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강제평가, 평가 결과의 점수화 및 서열화, 과잉 경쟁, 평가 전담 조직의 부재, 구조 위주의 평가, 서류 평가, 의료기관 평가를 받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 평가와 평소의 행위가 다르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의료기관 인증에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강제평가라는 점은 최근 의료기관 인증은 인증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참여율이 낮습니다. 과거에는 강제 조항이었을 시절에는 참여율은 높았지만 의료기관이 수동적인 태도로 접근하였던 것이 문제이고요. 인증은 기본적으로 자유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현재에도 요양병원은 강제 평가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참여율이 96%이지만 전체 의료기관으로 따지면 상당히 낮은 게 현실입니다. 의료기관 평가의 결과는 점수로 표시되기 때문에 서열화, 과잉 경쟁을 유발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반면 인증은 말하자면 yes and no 방식입니다. 그러나 no를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no를 받으면 병원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의료기관 평가 당시에는 전담 조직이 없었습니다. 기준은 진흥원에서 만들었고 평가 자체는 병업에서 진행하였던 것으로 들었는데요. 인증은 인증원이라는 훌륭한 전담 조직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의료기관 평가는 무엇이 있다, 없다 방식의 구조 위주 평가인 반면 인증에서도 구조도 있지만 꼭 필요한 프로세스 부분이 더욱 강조되는 평가가 인증입니다. 그렇지만 이 프로세스라는 게 평가하기가 무척 어렵고 병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도 다양한 프로세스가 운영될 수 있는데 이거를 단일한 잣대로 평가한다는 게 항상 적지 않은 갈등을 만들어 왔습니다. 의료기관 평가는 서류 위주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인증에서도 이 서류 작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서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의료기관에서는 큰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투자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인증에서도 투자 없이는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병원이 재무적인 손해로 인하여 적자가 발생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는 정도이고요. 무엇보다 인증을 받는 그날 하는 행위가 평소에도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평가 시와 평소의 행위가 다르면 직원들이 인증 자체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시니컬하게 바라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 과거 의료기관 평가에서도 있었지만 인증에서도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 보건의료노조에서 2주기 의료기관 평가를 앞두고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여 언론에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혁신을 위한 TF를 만들어 다양한 안이 검토되었고 발표도 되었던 7개 항목으로 정리돼서 발표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찬히 읽어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문제점은 과거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개선은 되고 있으나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속도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가, 아마 이 속도의 부분이 문제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오버뷰하에서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율입니다. 참여율 현황은 인종원장님께서 46%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분모가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어디서 본 자료에 의하면 2월 8일 기준 요양병원 제외 의료기관 자율 인증은 아마 25.8%로 되어 있고요. 상급 종합병원은 강제 사항이기 때문에 100%,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은 훨씬 저조한 실적입니다. 종합병원급은 대략 60%대, 병원급은 10%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도 강제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는 요양병원은 95% 이상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개선책이 필요하지만 여하튼 어떻게 해서든지 어떠한 유인책을 써라도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상급 종합병원에서만 100%인지 그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상급 종합병원 입장에서는 인증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지정 자체의 대전제가 인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인증을 받지 않으면 상급 종합병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증을 안 받을 수도 없고 인증을 안 줄 수도 없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에도 인증이 필요하고 의료 질평가 지원금 등을 받는데도 인증이 필요합니다. 반면 상급 종합병원도 아니고 전공의도 교육시키고 있지 않은 작은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높은 비용을 들여 인증을 받을 필요성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상급 종합병이나 전공의 수련병원 입장에서는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너무나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인증에 목매는 일이 생깁니다. 자연스러운 행위를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리한 가식적인 인증을 받는 경우가 간혹 보인다는 점이 문제이고요. 이 부분은 조사위원들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인증을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인증이라는 조건과 특정 등급 지정을 너무 강하게 묶어두었기 때문에 그 나름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좀 검토해 보아야 하겠다. 환자 안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투 타이트 커플링이거든요. 두 가지를 너무 강하게 묶어놓으면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 우리 인증 제도 자체에서도 타이트 커플링 현상이 있습니다. 참여율이 저조한 문제, 특히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서의 참여가 저조한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적지 않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실 간혹 언론에 보도되는 환자 안전 이슈를 살펴보면 큰 병원에서 발생한 예도 있으나 작은 병원에서 발생한 예도 매우 많거든요. 큰 병원이나 작은 병원이나 어디에서나 환자 안전 사고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인증은 큰 병원만 받고 있는 형국이니 사태는 제법 심각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은 병원의 낮은 참여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 작은 병원을 위한 다소 간략한 인증 사업, 이름하여 입문 인증 시범 사업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중소병원과 조사위원회 자문까지 진행이 되었고 조사위원 교육도 있었고 시범평가가 되었고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사업의 성과는 제법 좋았던 것으로 후문을 들었는데요. 현재 이 사업이 어느 범위까지 확대되고 있는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으나 적어도 방향만은 매우 좋았던 시도였다. 다시 살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기준을 조금 약화시켜 중소병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참여율을 높이는 가장 필요하고도 시급한 문제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슈는 비용입니다. 의료기관의 인증 비용 부담 연구라는 의료기관 인증 인센티브 개발 연구라는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미인증 의료기관 인증 제도를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증 기준 충족을 위한 소요 비용 대비 인증 획득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이익, 즉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구 결과 인증 전 준비 과정에서 의료 손실을 경험하였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수치는 보고서에 잘 나와 있지만 인증을 준비하는 결과 여러 가지가 좋아져서 적어도 재무적으로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약간 도움이 되어야만이 이게 긍정적인 참여율 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재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라고 경영진께서 느꼈을 때에는 참여를 주저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Rapid Response 팀입니다. 인증 기준이 강화된다고 모든 병원이 따라온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적절한 수가 보상이 없으면 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Rapid Response 팀 신속 대응 체계의 경우 모든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운영해야 하고 요구하는 인력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 기준은 강한 반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병원이
별로 없어서요. 현재 서울 아산병원과 전남대학교 병원만이 1군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으나 2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건을 맞추기 위해 보다 많은 인력을 뽑고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데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있지 않는 한 많은 병원을 1등급으로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신속 대응 체계를 24시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그런 환자군을 보는 병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병원에서는 당연히 포기해버리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 감염관리 인력 기준은 대부분 상급 종합병원에서 1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기준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은 짧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손해보면서 등급을 올리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고 감염관리 인력 기준이 대부분 병원이 상을 맞는 것은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증을 우리가 받을 때 왜 인증을 받는가, 이것의 목표가 명확해야지 직원들을 설득하기가 좋습니다. 인증이 과연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오브 베스트 프랙티스를 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 의료의 전체 평균을 높이기 위한 것인가, 모든 의료기관이 안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맞출 것인가, 베스트 프랙티스인 부분인가 최소한인가, 계속 혼선이 있습니다. 인증 기준 항목에 보면 어떤 거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오브 울트라 베스트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미니멈 크라이테리아를 제시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법과 인증 기준이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2명을 요구하는데 인증에서는 3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인증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그냥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은 통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인증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추구하기 위한 것인지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지 이 부분에 대한 개념적인, 철학적인, 정책적인 고려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류 작업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의료 현장에 적용하기 힘들고 많은 서류 작업을 필요로 하는 항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 의사의 진료 권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있고 승인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여유가 있고 인간을 통솔하는 원칙이 계약인 서구의 문화에서는 이게 가능한데요. 과연 우리나라 의료 현장에서 이게 적용 가능할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상급에서만 정규이고 기타의 경우는 시범이긴 합니다만 상급 종합병원조차 임상 권한을 정의하고 승인하고 관리하는 제도는 매우 벅찬 일이고 실제로 인증 전에 만들기는 하지만 이걸 평소에 열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임상 권한이 있으면 내가 이것을 해도 되나 안 되나 판단할 때 그 권한을 열어보고요. 상대방이 이것을 해도 안 해도 되는지를 볼 때 열어봐야 되고 안 됩니다, 됩니다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 소화기내과 교수 20년째 하고 있지만 한 번도 임상 권한에 의해서 이것을 할까 말까, 당신은 이걸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논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구의 기준이 우리나라에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항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상 기준뿐만 아니라 작은 병원에서 가능할지 의심스러운 그런 기준도 있거든요. 이러한 기준은 작은 병원에서 인증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큰 병원의 사정과 작은 병원의 사정이 다른데 거기에 대한 고려가 좀 부족한데요. 제시한 이런 항목들은 지원 부서가 취약한 중소병원에서는 직접 시행하기 어려운, 각각 전문 직원을 두기 어려운 부분이라 외주로 대신하고 있는데요. 형식적인 경험에 그치는 수가 많습니다. 병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조사위원과 의견차가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마약을 피아닌으로 처방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이슈인데요. 만성 통증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정규 처방으로 마약을 투약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급성이고 돌발성이고 포스트오피 페인을 컨트롤하는 게 중요한 병원에서는 마약을 피아닌으로밖에 피아닌 마약이 거의 필수적이거든요. 이러한 의견 차이로 인하여 인증조사위원 의견과 병원에서의 실무자의 의견이 달라가지고 사실 서로 갈등을 빚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것은 조사위원회 자질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경험이 다르기 때문인데 여하튼 큰 병원은 큰 병원에 맞는 기준, 작은 병원은 작은 병원에 맞는 기준, 급성기 환자가 많은 병원에서는 급성기 환자가 많은 병원에 맞는 기준, 만성기 환자가 많은 환자는 만성기에 적합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즉 기준의 세분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준의 숫자도 수백 가지는 좀 곤란하고요. 적절한 수준에서 꼭 필요한 항목으로 줄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발표 평가 결과의 공표와 이의 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인증은 선 등급 발표 후 이의 신청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일단 등급이 발표되고 나면은요, 이의 신청을 통하여 변경하는 것은 제법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평가가 이러한 선 등급 발표 후 이의 신청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의료 질평가의 경우는 아마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선 정정 신청 후 등급 발표의 순서입니다. 등급 발표와 이의 신청의 순서를 변경하는 것도 우리 인증 제도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포인트 아닐까 생각 들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자세히 쓰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증 날짜가 발표되면 어떤 선생님들은 휴가를 내십니다. 괜히 인증기관에 인증조사요원 만나서 답변하기 어려운 답변 하느라고 고생하느니 차라리 그날 며칠 쉰다. 인증기간만 좀 짐을 치우고 인증이 끝나면 다시 복도에 짐이 나오는 이런 현상은 우리 직원들이 인증을 바라보는 시각이 형식적이구나, 시니컬한 마인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매일매일 하고 있는 프로세스 자체로 자연스럽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좀 자연스러운 제도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저조한 참여율, 고비용, 인증의 목표가 베스트 프랙티스인가 미니멀 크라이테리아인가, 서류 작업은 줄일 수 없는가, 병원의 규모에 따른 적절한 인증 기준의 다양화는 가능한가, 평가 결과와 이의 신청 절차의 순서를 바꿀 수 없는가, 어떻게 현장 직원들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올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본 학회의 의견은 아니고요. 저희 삼성 서울병원의 의견도 아니고 우리 기획의원의 의견도 아니고 저 혼자만의 개인 생각이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